자, 기업은행 항목 1번부터 바로 갑시다. 누가 봐도 이건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고, 20년 후, 당장 10년도 모르겠는데, 20년 후를 물어봅니다. 지원 동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영 이해하고 업무 이해라고 해서,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지원하신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즉 이런 겁니다. 나는 기업은행 고유 역할, 시중은행하고 다르잖아요. 얘가 국책은행 특수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까지 알고 있다. 요걸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으셔야 되냐면, 나는 성장 목표가 있다. 20년 후 목표가 있다. 없지만 있다고 해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기업은행이 적절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나는 목표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똑같이 뭐 시중은행하고 똑같아 보이죠. 우리가 이제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막 쓰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기업은행은 수출입은행, 그리고 이 산업은행과 더불어서 3대 이제 국책은행이죠. 얘네들의 주요 역할은 기업은행 앞에 붙잖아요.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은행이죠. 이제 이것보다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산업은행으로 가는 거고, 수출 주도형 이제 회사들을 도와주는 건 수출입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정책금융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주면 이걸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대출, 뭐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주고, 이제 일반 예금도 하죠. 물론 일반 예금이나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또 자금 확보해서 중소기업 이제 대출해주고 이런 걸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꿈이었다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시중은행하고 이제 역할 면에서 목적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은행원이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저의 가치관과 맞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항목 1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기업은행이 뭐 하는지 알고 왔다라는 이제 맥락의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20년 뒤 목표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 들어가서 당장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뭐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NCS 사이트를 가시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 가입 안 돼 있는 분들 많죠. 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첫 페이지예요. ncsgo.kr이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금융보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이런 일을 한다. 뭐 PB 영업, 카드 영업, 그다음에 금융상품 개발은 이런 업무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금융제 직으로 지원하시면 금융 영업이나 영업 지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중요한 건 20년 뒤잖아요. 여기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력 개발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로 찾기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뜹니다. 자, 요게 대졸자. 대졸자가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이런 거 해요. 근데 쭉 가면은 이제 신용 분석 마스터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기업 신용 분석을 좀 관심 있어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한 과장급, 한 20년 뒤 이제 최고 전문가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를 갖다가 클릭을 탁 때리시고요. 자, 여기 클릭했죠. 클릭 딱 때리신 다음에 위에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하시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20년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 신용 분석을 목표로 하신다면요, 요런 거 해야 돼요. 사업성 검토랑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요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면, 기업원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고객 응대하고 뭐 이런 걸 한다면은, 나중에는 이 기업이 자산이 얼마나 평가하면 되고, 수익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면 되고, 대출을 얼마나 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 중에서 관심 있는 걸 봐가지고 이 업무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가면은 한 이제 20년 후면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가, 그걸 갖다 살펴본 다음에 저는 사업성 검토 및 기업 가치 평가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자, 요런 게 지식이 필요하고 요때 이 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하다와 동시에 관련 자격과
사전 직무 경험이라는 걸 제시를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에 이런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요. 업무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입사해가지고 재무상태 분석이나 경영성과 분석이나 현금 분석, 그 흐름 분석 업무를 갖다가 내가 대리급이나 과장 되면 하고 경험해보고 싶다. 처음에는 뭐 내가 예금이나 뭐 여수신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은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고 그 경험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치평가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NCS 사이트 가시면 뭐 이거 요 기업뿐만 아닙니다.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식으로 처음에 저는 업무 수행 뭐 이상한 이유 들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됩니다. 지원 동기는 저는 업무 수행 자신 있고요. 이때까지 잘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내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요런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목표인데 아까 이제 20년 뒤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입행 후에 노력할 부분과 성장의 다짐이다. 입행 후에 어떤 노력을 할 거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성장 후에 기업은행의 목표나 이런 거에 기여하고 싶다. 기여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내가 지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지원한 직무에 자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평가 전문가라는 커리어 목표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제 20년 후 목표는 기업 신용 분석 전문가인데 신규 산업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분석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여기서 뭐 플러스에서 이런 걸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뭐 대기업 이런 것보다는 스타트업 관심 있다. 성장시키고 가치평가에서 얘네가 뭐 미래 가치에 투자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줘서 더 성장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중의 은행 중에서 기업은행이 최고죠. 얘네들 목표 자체가 기업 그 중소기업 성장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추가로 왜 기업은행에서 이런 걸 갖다가 성장시키기 좋은지 뭐 한 줄 정도. 그래서 그 관련된 거 한 줄 정도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저 목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이런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고 내가 그 달성하려는 목표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이런 거 키웠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뭔가를 땄다, 완료됐다라고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현재 도전 중입니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깊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이제 기술하신 다음에 입행 후에 이제 경로를 따지는 거죠. 제가 요 기업 가치 평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으니까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 업무에 관심이 어떤 분야에 관심 있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러면은 면접 때 다른 업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 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 하고 그냥 저는 아무거나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누굴 뽑겠어요? 음, 이해가시죠?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업무를 내가 하고 싶고 관심 있고 이런 거 업무 통해서 경력 쌓아가지고 내 최종 목표 달성하겠다. 요게 확실한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기 마련입니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기업은행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한지를 조금 적어준 거예요. 기업은행의 목표 중 하나가 중금 성장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내실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니까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그거 되겠다. 그래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항목 1번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항목 2번 가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당장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본인의 삶 가치관. 요거 주어진 것부터 이제 조직 가치관 평가하는 거죠. 조직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이 일치하는 거. 근데 요즘 인재상 잘 없잖아요. 보통 보면 핵심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일치하는지를 보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런 이제 가치관이나 인재상은 별달리 편차가 없습니다. 다 가치관에 맞다고 쓰죠. 그래서 이 항목은 부담 크게 가지지 마세요.
크게 가지지 마시고 핵심 가치 키워드 딱 하나 고릅니다. 거기서 사례만 적절하게 비비면 되는 겁니다. 원래 가치관 일치라는 것 자체가 뜬구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항목을 제가 채용하면 안 내거든요. 다 맞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례 있잖아요. 신뢰와 책임은 맡은 바 역할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낸 사례.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례.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의 신뢰를 얻은 사례. 열정과 혁신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아니면은 요거 플러스해서 뭐 도전해가지고 내 역량보다 조금 더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 뭐 이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통과 팀워크. 소외된 팀원을 소통에 참여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한 경험 또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역할을 자처해서 기여한 경험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3번은 비추예요. 왜냐하면 이 항목 3번 자체가 약간 소통 팀워크 좀 명확하게 팀워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플롯은 간단하죠.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고요. 어떤 가치관이 형성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이 형성됐고 그래서 기업은행에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고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고 그 동안에 어떤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요 정도면 되겠죠. 두 가지식으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제시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시 드리는 사례는 책임에 관련한 건데 책임이 이겁니다. 어렵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례가 뭐냐면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이상하게 이 중장년 고객들 한 5, 60대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 찾다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중장년 분들이 쓰시는 브랜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 화장품 중 하나가 단종이 된 겁니다.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계속 그냥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둬요. 아니 뭐 필요한 제품 있으면 사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특유의 책임감 사실 이제 성실하고 가깝긴 한데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서 쓰시던 제품들 뭐 그분들이 찾는 거 말고도 또 단종된 게 없는 거 조사를 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장에서 그 고객을 응대한다는 게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한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막 그 단종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대를 했죠. 당연히 고객이 만족하시겠죠. 단골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례를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던지 아니면 도전 사례나 아니면 좀 창의적 사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이런 걸 적는 게 좋은데 직접적으로 만약에 고객을 응대하는 직무에 지원하신다면 1번이 낫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IT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요게 좋겠죠. 문제 해결이 아무래도 좀 중시되니까. 자, 그래서 요런 활동을 바탕으로 가치관이 형성됐다. 책임감, 뭐 신뢰, 뭐 이런 거, 도전, 창의, 뭐 이런 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왜 이런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권이 지금 디지털화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IT 행기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IT 행기가 그러니까 아예 지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심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 아니냐. 그러면은 디지털 전환되면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책임감을 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고객들이 우리 고객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책임감으로 그 고객들 다 뺏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2번이었습니다.